네, 김성재 목사님이 제가 공판 기록을 썼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건 80년 재판입니다. 80년 김대중 내란 음모 사건 때는 제가 기록을 했었는데 76년에는 그 어머니들하고 같이 바깥에 시위를 했었기 때문에 그때 공판 기록은 제 기억에 원주 교구의 수녀님들이 네, 그쪽에서 들어가서 이제 공판 기록을 작성한 걸로 기억합니다. 사실 증언인데요. 뭐 학술적인 종교적인 거는 이미 다 얘기를 들으셨으니까 저는 배우로서 보고 기억나는 얘기들을 해볼까 합니다. 그러니까 마음 편히 들어주십시오. 사실 처음 문 목사가 구속됐을 때 가족들은 걱정이 많았습니다. 몸이 정말 안 좋으셨거든요. 그리고 성경 번역에 집중하셨기 때문에 운동도 안 하셨고 그래서 허리가 38 정도? 정말 살이 많이 찌신 상태였습니다. 혈압도 높았고 그래서 귀도 한쪽이 안 들리고 견뎌낼 수 있을까 걱정을 했는데 견뎌낸 정도를 넘어서 그 이후에 5번 깜빵에 더 가실 줄은 정말 상상을 못했습니다. 저 힘의 원천은 뭘까? 그게 배우로서 제가 만약에 언젠가 문익환을 연기한다면 그걸 위해서 늘 궁금했습니다. 기억나는 장면들이 몇 장면이 있는데요. 성경 번역 68년부터 76년 동안까지 하셨으니까 성소공회에 일주일에 한두 번밖에 출근 안 하셨고 집에서 늘 작업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방학이나 주말이 되면 식탁이 그러니까 강습장이 되는 거죠. 밥상머리 교육을 받았습니다. 주제는 크게 2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어떻게 성경을 아름다운 우리말로 번역할 것이냐. 그때는 그 신문 하단에 영화 광고가 있었거든요. 태양의 제국이란 영화가 있었습니다. 태양의 제국이 뭐야? 태양과 제국을 의로 묶었는데 5글자 다 들어서 무슨 뜻인가 생각해야 돼. 근데 알겠냐 이거? 해가 뜨는 나라냐? 해가 지지 않는 나라냐? 해를 숭배하는 나라냐? 우리말은 동사를 넣어서 옆으로 풀면 그냥 음절을 들으면서 다 이해가 돼. 이게 우리말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셨고요. 그다음에 하나는 다른 주제는 현 시국이 어떻게 돼가고 있느냐. 그다음에 한반도 주변 정세는 어떤가라는 해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민주주의와 통일에 대한 얘기를 계속 하셨죠. 그러면서 우리 정치인들 중에서 통일을 자기 정치 의제로 잡고 있는 사람이 딱 2명이다. 하나는 장준하고 하나는 김대중이다. 그 2분을 정말 높이 평가하셨습니다. 그 다음 기억나는 장면은 75년에 장준하 선생 돌아가시고 장례를 마치고 집에 들어오실 때 모습입니다. 현관문을 열자마자 박정희가 죽였어! 그러시더라고요. 그러고는 아무 말도 안 하셨습니다. 3번째 기억나는 장면은 2008년에 그때 어머니가 이제 약간 치매기가 오고 시작한 상태인데 저 수유리 찾아 들어가서 모시고 어머니 좋아하시는 국수집에서 이제 점심을 대접하는 때였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어요. 엄마, 나 최근에 강호동의 무릎팍도사에 나갔는데 어쩌다가 얘기가 윤동주, 장준하, 문익환 얘기가 됐어요. 그래서 20대 중반에 일제가 일본군에 징집할 때 이거를 3사람이 어떻게 대응했느냐. 그때 20대 중반의 선택이 그들 이후의 삶을 규정했다는 얘기를 했어요. 윤동주는 송몽규와 함께 입대를 해서 일본군이 약해지면 내부 반란을 일으키자 이렇게 얘기했다가 잡혀 죽었고 장준하 선생은 이렇게 얘기를 시작하는데 가만히 앉아 이렇게 식사를 하시는 어머니가 젓가락을 이렇게 놓으시면서 고개가 이렇게 바깥으로 돌아요. 창밖을 이렇게 내다보시는데 그때 하늘이 참 맑았어요. 파랗게 예뻤는데 하시는 말씀이 그때 아빠가 정말 많이 우셨다. 그냥 방에 엎어져서 일어나시지 못했어.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눈에 이렇게 눈물이 흐르는데 아차 싶었어요. 저 문목으로부터 수십 번 들었거든요. 윤동주의 삶을 내가 대신 사는 것이다 라는 얘기를 수십 번 들었지만 저는 그냥
윤동주의 죽음이 역사 저편에 있었던 옛날 일이로 받아들이고 있었던 거죠. 근데 박영길과 문익환한테는 바로 어제 일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박정희가 죽였어라는 그 말에는 윤동주는 일제가 죽였고 장준하는 일제 부역한 놈이 죽였어. 이 뒤틀린 역사를 바로 잡아야 될 거 아니야. 이제 내가 할게. 그래. 이제 내가 죽을 차례다. 그 선언이었던 걸로 느껴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기억에 나는 거는 92년도에 그 문목이 회고하는 그러니까 생을 회고하는 편지를 내보낸 적이 있었습니다. 여기 김상근 목사님께서 그 미국 퀘이커 교단에서 문목을 노벨 평화상 후보로 추천을 했거든요. 근데 문목을 알리려고 그러는데 뭐 자료가 없어요. 자서전도 없고 평전도 없고. 그러니까 김상근 목사님하고 의논해서 그럼 좀 쓰시라고, 편지를 좀 쓰시도록 얘기를 해보자, 이렇게 얘기가 된 거죠. 그래서 가서 그 말씀드렸더니, 야, 내가 무슨 자서전을 쓰냐. 그래서 아니, 나오시면 또 전국을 다니시면서 그러니까 집회를 하셔야 되니까 시간이 없으실 거 아니에요. 또 못 쓰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잡혀 계시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회고록을 좀 쓰시죠. 그래서 편지를 쓰기 시작을 하셨는데, 그때는 안 보내줬습니다. 편지를 안 내보내줬고 출소할 때 갖고 나오셨는데, 안타깝게도 나오시자마자 또 운동해서 그 이어지질 못했죠. 회고록이, 지필이. 근데 76년 민주국선언 사건 구속돼서 수감 생활할 때까지만 쓰시고 중단이 됐는데, 거기에 편지에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처음에 서대문 교도소에 들어갔다. 그러니까 그냥 그 수많은 그 죄수들을 보는 거죠. 아이고, 또 무슨 죄를 저질렀길래 여기로 왔냐. 이렇게 측은하게 보는 거죠. 근데 그랬을 때 지나다니는 죄수들이 눈을 안 마주치더라는 거죠. 근데 어느 순간, 아니야, 너희들도 이 사회 구조 모순의 희생양 아니냐, 이렇게 마음을 바꾸고 보기 시작하니까 눈을 마주치면서 웃으면서 인사를 하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죄수들을 위해서 기도를 시작을 했는데, 조금 지나니까 그들과 함께 기도를 하게 되고, 더 지나가니까 그들의 기도가 나의 기도가 되더라.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이게 배우로서는 감정이입이 된다는 거거든요. 인물에 몰입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말은 쉬운데 잘 안 돼요. 그래서 배우들은 메소드 연기 이론이라서 이렇게 두꺼운 책을 가지고 계속 훈련을 합니다. 그래서 가까이 가려고 노력하는 거죠. 근데 교도소 안에서 그렇게 된 거죠. 근데 아직도 저는 문익환 목사를 연기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분의 거대 담론의 규모나 깊이나 이걸 제가 이해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거를 대하는 자세의 그 고은 선생 표현으로는 폭력적인 순수성을 따라갈 수가 없기 때문에 연기를 해본 적은 없습니다. 근데 박정희는 해봤습니다. 소위 인혁당 재건 기도 사건을 다룬 4월 9일이라는 연극입니다. 집행된 날이죠. 그래서 박정희를 했었는데, 그래서 박정희의 심성이나 이런 건 좀 느낌이 있습니다. 이 76년 3월 1일 밤에 박정희는 어땠을까를 느껴봅니다. 이 미사가 늦게 끝났으니까 시바스리가를 몇 잔 마셨을 거거든요. 술이 좀 취했는데 비서실장이 오더니 김대중이 성명을 냈습니다. 뭐라고? 긴급조치 해제하고 저 각하하야 뭐야? 갖고 와봐. 뭐 민주구국선언, 함석권, 윤보순, 정의장, 김대중, 이것들이, 그러고 첫 문장을 읽고 속이 있는 대로 긁혔을 겁니다. 이 문장은 너희들만 민족적 정통성이 있냐?
너희들은 역사의 정통성이 있고 난 없냐? 너희들만 애국자고 난 매국노냐? 다 잡아넣어! 이렇게 소리 질렀겠죠. 근데 이런 사람들을 구속해 다 때려잡아 넣으면 후폭풍이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계산하지 못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술을 마셨고 권력에 취했기 때문에. 그럴 경우 외부에서 정보가 들어오면 대뇌 전두엽에서 이성적인 판단을 하기 전에 중간에서 막힙니다. 화가 나면.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이 사건의 교훈은 술 처먹으면 성질 내지 마라. 곰곰이 생각해 봐라. 이런 게 될 것 같습니다. 참 드림팀을 만들어 줬고 드림팀이 형성이 됐고 그 팀이 우리 민주주의 역사를 이만큼 진전시켰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 어르신들 그리고 이 자리에 다 후배 동료 활동가들이신데 깊은 사랑과 존경을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